네, 상속세 기본기 강의 2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공제. 이제 상속 재산이 30억이라 그래서 30억에 대해서 다 세금을 때리면 안 되겠죠.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좀 공제해줘야지. 왜냐면 이 사람이 30억에 대해서 세금 다 내라 그러면 납득하겠어요. 기초하고 기타 인적공제라는 게 있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일괄공제라는 걸 비교해서 이제 더 큰 거를 공제를 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에서 30억 범위 내에 있고,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보통은 3번, 4번, 5번이 이제 합산이 돼서 공제되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만약에 이제 1, 2번의 합산 금액이 3번보다 크다고 하면은 이제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금액을 적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금액하고 4번, 5번을 합산을 해서 상속 공제를 하게 되는데,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기타 인적공제, 가족공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성년 자녀들이 뭐 한 3명이 있다. 자녀가 3명이 있다라고 해봐야 공제가 얼마 안 돼요. 이게 사실 보면은 자녀 공제 인원수 3명 해봐야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뭐 65세 이상 연로자가 일단 아니고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은 1억 5천만 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전 페이지 보시면은 기초로 공제는 일단 이제 2억은 무조건 해주고, 여기다가 아까 그 페이지에 1억 5천만 원 있죠. 그걸 합산하면 3억 5천이에요, 이게. 3억 5천하고 5억을 비교했을 때 5억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거의 이 왼쪽 박스보다 오른쪽에 있는 5억이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3번하고 4번, 5번이 합산이 돼서 공제액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재산이 30억이 있는데 뭐 성년 자녀가 3명이 있다. 그러면은 일괄공제 5억에다가 뭐 또 배우자 공제도 최소한 5억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30억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10억으로 가정해보죠. 10억 가정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이제 통장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워낙 명확하니까 확인이 워낙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되니까 이거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미안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좀 공제를 해주겠다. 왜냐면 빼돌리는 놈들도 많은데 돈을 너는 통장에다 그걸 확인을 시켜줬으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그래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이게 최대 2억까지 되는데 한 1억으로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16억이 빠지면은 이제 14억이 과세표준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30억이 아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초공제 2억에 기초하고 기타 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 공제보다 작기 때문에 일괄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박스하고 4번, 5번을 합산한 금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3, 4, 5번이 합산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박스가 아까 있는 그 왼쪽 박스가 적용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미성년자 자녀가 많을 경우에는 이게 공제액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자녀가 3명이 있다. 그러니까 부친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신 거죠. 부친이 40대 초반에 사망을 했다. 근데 아이들이 1살이 있고 2살이 있고 3살짜리가 있다. 그러면은 자녀 공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3명이 되니까 이게 1억 5천만 원이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 공제를 또 해줘요. 추가적으로. 결국에는 아빠가 젊은 나이에 요절했으면은
자식들이 좀 공제를 많이 해줘야지 그나마 좀 세금 덜 내서 생존권이 보장될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로 나온 건데. 자, 얘 1살짜리는 20살까지 이 자녀 연수라는 거는 성년이 될 때까지 남아있는 자녀 연수를 말하기 때문에 20살 될 때까지 19년 남았잖아요. 19년 곱하기 1000만 원이에요. 1000이기 때문에 이게 1억 9천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 같은 경우는 20살 될 때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18년 남았죠. 18 곱하기 1000 하면은 1억 8천. 세 번째는 3살짜리인데 20살 될 때까지 17년 남았죠. 1000 하면은 1억 7천. 이 세 개 합하면은 5억 4천인가요? 뭐 한 5억 4천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1억 5천에다가 5억 4천이 합산이 되면 6억 9천이죠, 지금. 6억 9천이잖아요? 아, 5억 4천 맞죠? 3억 5천? 네, 5억 4천 맞죠. 6억 9천이 기타 인적 공제로서 된다 이거죠. 자, 보세요. 기타 인적 공제 6억 9천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박스는 8억 9천이 되는 거죠. 기초하고 기타를 합한 거는 8억 9천이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이게 더 크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일가공제가 큰 경우가 다반사인데 미성년자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왼쪽 박스가 기초 플러스 기타를 합한 왼쪽 박스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 개를 비교해서 큰 이 가액을 적용한다. 그래서 공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성년자 자녀의 생존권을 그나마 보장해 줄 수 있다. 자,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어요, 또. 배우자는 일단 최소한 5억은 그냥 공제해줘요. 이 취지는 어떤 배우자가 이제 평생 동안 남편하고 같이 고생을 하면서 재산을 같이 일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우자도 좀 어떤 보상을 받고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어떤 공제분을 준 게 아닐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거는 30억이에요, 30억. 그래서 지금 세 가지 경우인데요. 1, 2, 3. 배우자가 상속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한도가 있어요. 무조건 아무리 많이 해줘도 30억 이상은 해줄 수가 없는데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실제, 법정, 그 다음 30억.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가장 적은 것이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확정이 된다. 그래서 내가 뭐 배우자가 100억을 상속받았다 그래서 100억이 배우자 공제로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한도값을 30억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이거 한번 뭐 어떤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아빠가 재산이, 자, 90세 아빠가 재산이 45억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 3명하고 배우자하고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10억씩. 그 다음 배우자는 15억 이렇게 가져가게 되죠. 이게 이제 법정 지분이잖아요. 법정 지분. 이게 법으로 정해놓은 법정 지분이에요. 이게 지금. 법으로 정해놨다 이거죠. 법으로 정해놓은 지분은 이런데 꼭 법으로 정해놓은 지분만큼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누군가는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협의만 된다고 하면은. 자, 그랬을 때 이런 방법도 있겠죠. 이게 배우자 공제가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배우자가 만약에 법정 지분 그대로 상속받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가액은 자, 실제는 15억. 15억이죠.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15억. 그 다음 30억이라는 한도 내에서 민값이니까 여기서 결국에는 이제 15억이 배우자 상속공제로 확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겠죠. 상속인들 간에 자기네들끼리 원만하게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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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30억. 이제 사망자의 배우자가 30억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30억, 나머지 자식들이 5억씩 이렇게 가졌다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가액은 30억이죠. 30억이고 법정 상속분은 얼마예요? 법정 상속분은 15억이죠. 15억. 그리고 이제 30억은 국가에서 특별히 지정해 놓은 한도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15억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배우자한테 법정 상속분 이내에서 웬만하면 이제 상속을 하라 그런 취지죠. 물론 이렇게 줘도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단지 배우자 상속 공제를 많이 못 받을 뿐이지 뭐 이렇게 준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욕심이 많다라든지 뭐 아니면 배우자가 내가 상속세 많이 나올 텐데 상속세 내가 다 내버릴 테니까 나한테 재산을 많이 다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배우자 그러니까 상속 공제가 많이 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만큼 공제가 많이 되면 이제 상속세가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배우자한테 일단 많이 넘기는 게 하나의 전략일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의 수라면 어떨까요? 45억이 있는데 아들한테 10억 하고 아들한테 10억이 아니죠. 아들한테 15억 하고 이렇게 하면 45억이 다 나와버리네. 13억 하고 39억에 배우자가 이제 6억을 갖게 된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면 아주 이제 좀 안 좋죠. 자식들이 많이 먹은 이런 케이스인데요. 실제로 배우자가 받은 게 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이 설령 15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민값에 의해서 결국에는 6억밖에 공제가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상속 공제를 많이 받아야지 그만큼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는데 공제가 안 되니까 상속 재산이 많이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상속 공제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잘 이거를 사전에 이제 확정시킬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상속인들 간에 재산 협의를 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셔야죠. 예. 뭐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요건은 상속세 신고 기한 이후 6개월까지 등기를 해야 가능한데 자, 부친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면은 6개월. 사망을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했다. 그러면 이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줘야 돼요. 11월 말까지는 상속세 신고 기한이죠. 신고를 해줘야 돼요. 상속세 신고를 해줘야 돼요. 신고를 하는데 특이하게도 이거는 신고 기한 이후에 6개월까지 부동산 등기 같은 경우 등기를 하면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해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기한 있잖아요. 이 6개월이라는 이 기한 내에 안 하고 이 기한 내에 그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하고 상속세 신고가 지난 이후에 6개월. 그러니까 사망일로부터는 약 1년이죠. 요 기한까지 부동산 등기를 배우자 이름으로 해줘야지만 가능하다. 꼭 요 기한 내 할 필요 없고 대신에 이 기간이 오바되면은 배우자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년 반 뒤에 사망일로부터 1년 반 뒤에 사망자의 배우자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